최근 빌 게이츠의 천연두 발언으로 전 세계가 다시금 팬데믹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일 또 다른 전염병인 천연두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국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러한 발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빌 게이츠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코로나 사태 5년 전 이미 신종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을 예견한 바 있고 2020년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 천연두의 심각성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언급한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빌 게이츠는 올해 4월 백신의 세계적 보급으로 인해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지난 7월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텍사스의 한 관광객이 원숭이로부터 천연두에 감염되었고 올해 11월 그는 향후 천연두가 세계를 또 한 번 어지럽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연두는 역사적으로 인간이 박멸한 유일한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두의 역사는 6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세기 동안 통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천연두는 18세기 이전까지 유럽 지역에서만 매년 40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감염자들 중 20%에서 60%가 사망했고 아동은 감염될 경우 80%꼴로 사망했습니다. 천연두는 20세기에 들어서도 5억 명을 죽게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보고에 따르면 천연두 환자의 사망률은 10명 중 3명꼴입니다. 즉 사망률이 30%가 넘는 매우 무서운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다행히 천연두 백신이 1796년에 발명되었고 이후 200년 동안 큰 문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986년 이후 전 세계 천연두 백신 정기 접종이 중단되었고 90년대 이후 군 징집병들에 대한 접종 또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천연두 백신의 유효 기간이 고작 30년이라는 것입니다. 즉 1990년에 마지막으로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31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당시 접종을 맞은 사람에게는 천연두 면역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지구상에는 백신으로 천연두에 면역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류의 대규모 천연두 백신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며 때마침 빌 게이츠는 이것을 광고라도 하듯 천연두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30년이라는 백신 유효기간을 다 채운 이 시점에 약속이라도 한 듯 그는 천연두 테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아프리카나 적도 지방 등 비교적 더운 지방에서는 감염률이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천연두 바이러스는 극지방, 열대지방 할 것 없이 기온과는 무관하게 사계절 창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천연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비교적 전방위적 감염 경로를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천연두는 성인에 비해 아동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약자나 고령 인구를 많이 사망하게 했다면 이번 천연두는 10세 미만의 수많은 아동들을 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유는 정작 치사율 때문만은 아닙니다. 천연두에서 회복되어 생존했다 하여도 천연두는 인체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안면부는 물론 상하반신 전체에 빼곡이 움푹 패이는 상흔을 남기게 되고 평생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자들이 지난해부터 줄곧 경고하던 2차 팬데믹이 만약 천연두라면 이것은 코로나처럼 앓고 지나가는 감기 정도의 질병이 아닌 높은 치사율은 물론 앓게 될 경우 인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매우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또한 천연두는 실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8세기 유럽의 맹인들 중 40%가 천연두 때문에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천연두 확산으로 2차 팬데믹이 공식화된다면 그동안 뜨겁던 백신에 대한 불신 여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유아 할 것 없이 백신을 맞히게 될 것이며 코로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치사율에 떨며 사람들은 앞다투어 백신 접종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걸리면 인체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외모에 민감한 여성의 경우 남보다 먼저 백신을 맞으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만약 WHO가 천연두를 이유로 팬데믹을 선포하게 된다면 이번엔 완전한 비대면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천연두 확산 예고 또한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수순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먼저 천연두 바이러스는 단순한 바이러스 개념을 넘어 생화학 무기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미 국방부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인 셈이죠. 국방부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극비리에 보관되며 연구됩니다. 즉, 민간 기업이나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에서는 절대 취급할 수 없는 바이러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전 세계에서 천연두를 보관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은 애틀랜타에 있는 CDC 연구소와 러시아에 있는 연구소 등 모두 두 곳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인 지난 17일 미 의학계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CDC 보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근교의 머크 랩에서 천연두 유리 용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히 스몰팍스라고 명시되어 있는 작은 용기가 연구실 냉동고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CDC에 따르면 이날 발견된 용기 속 내용물은 손상되지 않았고 그 용기를 발견한 실험실 직원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천연두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발견 즉시 이 용기를 격리시켰다고 했지만 그것이 왜 그곳에서 발견되었는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 종식을 언급한 것은 지난 4월,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월에 미국에서 첫 원숭이 천연두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11월, 방금 전 언급되었던 천연두 용기가 발견됨과 동시에 빌 게이츠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천연두 테러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천연두 이슈는 마치 인류 공중 보건에 관한 계획표가 존재하기라도 하듯 1990년 이후 정확히 30년이라는 천연두 백신의 면역 반응 종료와 함께 다시 인류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빌 게이츠는 세계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이미 천연두 치료제가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FDA는 천연두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당시 승인을 얻은 치료제는 TPOXX 또는 정식 명칭으로 테코비르맷이라고 불리는 약품이었습니다. 즉 2020년 이후 천연두 백신의 면역 반응이 끝나게 되고 또다시 전 세계에 창궐할 것이라는 위험성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치료제의 개발 목적 또한 향후 천연두 바이러스가 테러 집단 등에 의해 생물학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을 미 당국이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해당 치료제 개발을 담당한 민간 기업 시가 테크놀로지스는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3년여가 지난 올해 6월 또 하나의 천연두 치료제 템백사가 FDA 승인을 얻어냅니다. 템백사는 미국 바이오 제약기업 키메릭스가 개발한 천연두 치료제입니다. 템백사 치료제는 신생아를 포함하여 소아 및 성인의 천연두 치료제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영아와 연하곤란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층을 위해 개발된 천연두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치료제 개발사인 키메릭스는 미국 보건복지부 질병예방대응본부 ASPR 산하의 생물의약품 첨단연구개발국 발다와의 지속적인 협력하에 연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일부인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NIAID의 초기 지원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중 NIH는 지난 2016년 천연두가 담긴 병을 보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천연두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미국의 정부기관 3곳은 NIH, NIAID,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적, 기술적 지원으로 키메릭스의 템백사 치료제가 비로소 FDA 승인을 얻게 된 것이죠. NIH와 NIAID는 이미 지난해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통해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기관들입니다. 빌 게이츠의 코로나 예견은 5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그의 천연두 발언이 만약 수년 후 실제 팬데믹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자들 역시 로스차일드인 것입니다. 얼마 전 빌 게이츠는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미미하다며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빌 게이츠가 말하는 그 효과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천연두 확산으로 지난 팬데믹 이상의 공포가 확산되면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신을 갈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천연두에 감염되면 죽는다는 공포를 비롯하여 평생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 시력을 잃게 된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을 원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천연두는 어린아이도 예외는 없으며
발병 지역이 기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만약 천연두로 인해 세계적 비상사태와 대대적인 봉쇄가 선포된다면 전 세계 전 연령층이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처럼 자유의지에 맡겨달라는 저항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저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과 더불어 비대면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플랫폼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최근 페이스북도 향후 메타버스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기업명을 메타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환경 변화로 본격적인 비대면 사회가 시작되고 있는 현재 천연두까지 확산된다면 다가오는 비대면 사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완벽한 비대면의 환경이 만들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이번 천연두 이슈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맞추어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어 FDA 정식 승인을 얻었고 30년이라는 천연두 백신 면역 기간이 끝났다는 점에서 천연두는 향후 1, 2년간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천연두에 대한 경고를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형 백신 공장과 값싸고 투여가 편리한 백신을 만드는 것은 팬데믹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팬데믹에 관한 경고를 던지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